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북의 한 기도원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까지 처리가 시급했던 전남 지역 현안 법안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한전공대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 등이 일부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무분별한 도시 팽창 때문에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목포 종합경기장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LG 헬로비전 호남방송이 전남 서해공원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호남방송은 비대면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민 건강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인해 점점 안정세를 되찾고 있던 순천에서 다시 확진자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3명은 경북 경산시의 한 기도원에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의 가족 1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일 기준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 이후 4명이 한꺼번에 확진된 건 이달 들어 처음입니다. 순천 180번, 181번, 182번 확진자는 기도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기도원의 운영자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경산의 열린문 기도원 부흥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확진자의 가족 6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지만 18일 오후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183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경북 경산의 열린기도원을 방문하신 시민들께서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도원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경산과 전북 익산 지역을 포함해 2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확진자들을 순천의료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지역 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경남 김해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순천 파티움하우스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접촉자 176명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감염병 대유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시민들께서는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순천에서는 증상 유무나 확진자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타 지역이나 밀폐된 장소를 방문한 시민은 무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무분별한 도시 팽창 때문에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목포 종합경기장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시정질문 첫날에 거론된 주요 내용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포시가 예측한 2020년 인구는 30만 명. 하지만 올해 목포시의 인구는 22만 5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현재 목포시의 주택 공급량은 10만 5,100여 개. 이미 전체 세대수를 넘어섰고 주택 4곳당 한 채 꼴인 5,600여 곳이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정이 이런데도 목포시는 오는 2030년 인구를 31만 명으로 예측해 도시 팽창이 아닌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빈집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지어가지고 앞으로 2만 5천 세대가 빈집이 생긴다 이겁니다. 하향을 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환원이 됩니다. 살고 계신 시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건설 사업이 120일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경기장 건축 기간만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완공 시점까진 앞으로 17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여전히 토목 공사도 마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초 목포시가 예상한 종합경기장의 완공 시점은 전국체전 개막 시점보다 5개월 앞선 2022년 5월. 목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체전이 연기되면서 1년 더 시간을 벌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기장 공사는 전국체전 연기 결정보다 앞서 턴키 방식으로 결정된 만큼 끼워 맞추기식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2023년 5월경에 준공할 걸로 보입니다. 이래도 됩니까?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일정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2차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이거 군께 무한히 통키를 그렇게 하세요. 그럼 분리발주에 쓰고 이렇게 저한테 시정님은 제가 이런 것도 안 하죠. 소형 조선소 주변의 무분별한 적치물 때문에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저렇게 좋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지를 못 하셨는가? 저대로 놔둬도 괜찮다는 건가? 관광객들이나 저 모습을 보고 목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정질문 첫날 질의에 나선 의원은 모두 4명. 저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대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계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사공영화를 통해 비리를 없애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오랜 학내 분규를 겪었던 원주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 최초 사립대학교인 원주 상지대학교. 개교 이후 40여 년간 사학비리와 학내 분규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총장이 해임되고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총장을 선출하며 학교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출발에 나선 상지대는 최근 민주공영대학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영대학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와 비슷한 구상입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학교 법인이사의 절반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대신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상지대가 민주공영대학 비전을 선포한 이유는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사립대 공공성 확보와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그동안 예산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상지대는 국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대학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민주공영대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변화 시도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높습니다. 기존에 피해받고 있던 지방 사립대 중에 상지대학 같은 그 비리 관련 연루돼 있는 대학에서 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좀 조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만큼 비리도 단절되고 등록금적으로도 다들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좀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최근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사업을 사학혁신 지원 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관련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분의 1 정도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상지대뿐만 아니라 평택대와 조선대 등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위기 극복 자구책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진척이 없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되는 건 반기는 분위기지만 예상보다 줄어든 예산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영형 사립대학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 재정의 어떤 몫이 좀 지나치게 적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대학 위기를 극복하거나 대학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지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가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 시기, 현재 가장 고민이 깊은 건 바로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게 대안일 텐데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우는 대학, 맞춤형 교육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지역 대학을 취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글라인더로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여기에 우유를 부어 거품으로 앙증맞은 그림을 그립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번지는 이곳은 카페가 아닌 대학 실습실.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까지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습을 거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커피 회사로 취업합니다. 이분들은 충분한 실습을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고 이 근무자도 엄청 스스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과 제빵 분야 취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도 실제 조리장과 똑같은 실습장이 제공됩니다. 지금 사회맞춤형 반에서 배우는 과정들이 전부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는 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대학은 현재 100개 기업과 손을 잡고 맞춤형 취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진행한 지 올해로 2년, 90%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도 있고 그것도 대학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 그 대학의 위기의 타개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런 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산학협력 사업에 지원하는 돈은 총 3,100억 원. 고용난과 고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방대 소멸이 가시화되는 이때 간판을 내세우기보다 실속을 챙기는 특성화된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연내 처리가 시급했던 전남 지역 현안 법안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올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묶여 심사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들 법안이 올해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현안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공대의 경우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학생 선발에 차질을 빚게 돼 현안 법안 처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LG헬로비전 호남방송이 전라남도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전남복지재단이 올해 처음 추진한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LG헬로비전과 하당 노인복지관 등 5개 기업과 5개 파트너 기관이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LG헬로비전과 하당 노인복지관은 비대면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앞장섰습니다. LG헬로비전 호남방송은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언론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봉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내 나눔과 공헌의 선순환을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고흥군의회가 내년 예산안 의결을 마치고 올해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고흥군의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추경 예산안, 내년 예산안 심사 등이 이뤄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1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통보했으며 처리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내년 고흥군 본예산 규모는 7,12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74억 원이 늘었습니다. 여수시가 공영주차장 정기권 인터넷 추첨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정기 이용 시스템은 기존 이용자는 기간이 자동 연장됐고 신규 이용 희망자는 기존 이용자가 해지해야 이용이 가능해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정기권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14일부터 19일까지 해야 하며 추첨은 21일 자동 추첨합니다. 정기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